이지섭 이사하고 안병진 교수님 두 분한테 그럼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들은 그런 교육 과정이 만약에 뭐 사이버 대학이 돼도 좋고 아니면 일반 고등교육 기관이 돼도 좋고 그것이 접목이 된다면 어떻게 고등학교 때하고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뭔가 대학생들 하이어 에듀케이션 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추가가 되거나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목시켰을 때 저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미래 시민 교육의 어떤 가장 중요한 교양 교육 같은 것이 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견 좀 부탁합니다. 예,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변화해야 물론 변화를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커리큘럼의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사고하는 거는 이건 저는 대중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여태까지의 대학 교육 과정까지도 지식에 대한 학문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하는 편이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아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대학과에 접근을 할 때는 특히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작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이거 하면 뭐 하냐, 입시에 도움이 되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대학교에 접근을 할 때도 저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지만 지금에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아웃풋이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사고하게 된다라는 것은 자신만의 시각과 자기만의 언어로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아주 쉬운 예로는 자소서를 쓰게 되더라도 자소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는데 학생들은 거기 앞에 쓰게 되면은 제 친구들 말로는 이제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된대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근데 말 그대로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자기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의 접점이 무엇일까를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단 사고한다라는 과정이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되고요. 행동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두런두런 프로젝트는 단순하게 프로젝트를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기획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런 역할을 다 해보면서 학생들은 실제 기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교과서적인 배움에서 일어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많은 일들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자신의 힘을 가지고, 행동하는 힘을 가지고 기업 현장에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대학과의 접점을 찾는다면은 저희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그 대안이라기보다는 뭐 저희가 아카데미엑스가 향후에 어떤 이런 고등교육 기관들, 대학교들과의 협력 모델을 본다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자 이거죠. 하나는 리서치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당연히 가져가야 될 역할을 생각합니다. 근데 리서치는 우리가 말하는 장기 전략이거든요. 예, R&D의 R이죠. 그리고 사실은 기업이 필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예요. 예, 리서치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거는 리서치가 아닌 사실은 스킬에 가까운 난리지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스킬은 결국은 효율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빨리 전달할 거냐, 얼마만큼 많이 전달할 거냐 이슈지, 이건 사실은 단기적으로 뭐 소위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뭐 이거는 아닌 거죠. 네. 그렇다면 그런 스킬에 대한 것, 그렇지만 그 스킬을 실제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분명히 대학의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그 스킬을 위한 난리지들은 저는 어떤 형태인지 간에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리서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물론 그것도 뭐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온라인 플랫폼으로 글로벌한 리서처들과 같이 하는 게 또 방법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리서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건 난리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 같은 아카데미엑스는 저는 그런 스킬들을 위한 사실은 난리지를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지만 그 난리지는 그 지식 자체를 전달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절대 내재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이든 예비 창업자든 누구든지 간에 결국은 로컬에서 지역별로 대학들이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거기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테 내재화시켜줄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플립드 스크린이라고 뭐 쉽게 표현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뭔가 빠르게 변하는 스킬에 가까운 컨텐츠는 온라인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컨텐츠를 내재화시켜 주는 건 결국 퍼실리테이터는 필요하다. 그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은 결국은 오프라인 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그 역할은 분명히 사실은 대학교는 정말 좋은 인프라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의 최고의 인프라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저희 같은 뭐 그 컨텐츠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카데믹스는 컨텐츠 컨테이너다. 컨텐츠 컨테이너지 그걸 실제로 딜리버러블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딜리버러블하는 건 그건 스킬일 뿐이다. 그걸 실제 내재화시켜 주는 건 결국은 오프라인 조직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건 대학이 됐든 뭐 어떤 형태인지 간에 오프라인 퍼실리테이터와 그 인스티튜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역별 대학들과의 협력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시민교육 관련해 가지고 좀 첨언을 드리면 아까 이지섭 이사님이랑 같이 그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정치외교 복수 전공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이 주셨던 과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내지는 구청에 구청장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답장을 받아오는 게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이슈에 대해서 적고 그걸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을 넣는 거죠. 그래서 답장을 받아오는 거였는데 그 과제를 하기 전에는 저희 주변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과제를 해야 되니까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지? 보도블록 깨진 데는 없나? 뭐 홍제천은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제를 한 다음에 이제 구청장 편지를 과제로 제출한 다음에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 하니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담은 프로그램이 IBM 스마트 과학 캠프예요.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주변에 문제점이 뭐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ICT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아이디어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생들이 그러니까 ICT가 우리 주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토론하는데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중학생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팔찌를 승객들이 했더라면 좀 빨리 찾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뭐 선박에 무거운 하중이 있는 뭐 짐칸 같은 데를 좀 분리할 수 있었더라면 가라앉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학생 스스로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주변의 문제점을 찾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자리에서 솔루션을 찾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눈을 키워주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엔터프리너십이라고 해서 기업가 정신이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프리너십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기업 내부의 기업가 정신인데요. 하물며 저도 사회공헌팀 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제안서를 써요. 그래서 기술력 기반 프로젝트들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국민안전처라든가 교육부 이런 데랑 사회공헌을 추진할 때 교육부랑 경기도 산하에 있는 300개 초중 고등학교 에너지 분석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5년치 에너지 영수증을 다 데이터화해야 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교육청과 학교와 교육부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프로포저를 다 각각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했더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건 바이 건으로 굉장히 챌린지를 받고 힘들지만 그걸 달성해야 하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기업 내부의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조그만 프로젝트더라도 성과를 해보고, 그러니까 달성을 해보고 그걸로 실패든 성공이든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명확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고등교육, 한국의 고등교육도 아까 황 교수님처럼 그러니까 완전한 깊이 있는 리서치 대학으로 한 파트가 필요하고 나머지 파트들은 정말 레디컬하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그리고 대학의 모델이 실험주의, 프래그머티즘 이걸로 완전히 전면 재편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전면 재편은
앞으로 10년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혁신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까 이 선생님 얘기처럼 조직 내에 혁신 그룹을 만들어서 그걸 스피로버 효과를 내는 거. 근데 그것도 성공한 데가 사실은 뉴욕타임즈가 이번에 혁신 보고서 내서 뉴욕타임즈도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어디죠? 허핑턴 포스트인가로 저 도망갔어요. 거기 혁신가 몇 명이.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한국의 오프 대학들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 대학들이 좀 그런 혁신적인 하나의 실험 조직을 만들고 그 실험 조직이 굉장히 레디컬한 실험들을 계속하고 이론화하고 확산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참 한국에서 특히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지훈 교수님이 항상 관심 가지는 그 게임 기반. 그러니까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는데 게임 기반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의 레디컬한 잠재력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 실험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데는 아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미국은 이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학인데 쿠바 미사일 위기를 가리킨다. 그러면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교과서를 읽는 게 그게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플립스쿨로 온라인에다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30분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는 온라인 대학은 게임 기반으로 하든가 오프 대학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케네디 행정부의 13일간의 그 어떤 그 국가안보회의 그 엑스콤이라고 하는 안보회의의 역할들을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그 실제 벌어졌던 거와 이것에 대한 이 사람들의 결정을 비교해 가면서 그 수업을 10세션 한 학생들과 그 교과서를 한 100번 읽은 학생들과 그건 뭐 능력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모든 커리큘럼, 모든 교육 방식, 그걸 가르칠 수 있는 티처들을 실험주의적 기반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마이클 샌달처럼 가르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21세기 교수들은 저도 부끄럽지만 그 질문에 답을 못하는데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 나는 마이클 샌들처럼 인터액티브하게 그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패실리테이터로서 그들의 미묘한 감정을 짚어내고 그들의 미묘한 질문들을 조정해 가면서 결국 수업에 어떤 그 결론을 낼 수 있는가? 물론 거긴 조교가 많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거 질문 하나. 또 하나는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관계국가론 얘기한 건데요. 미래대학은요. 저희 경희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13,0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스승에 대한 상을 물었는데요. 답이 저희 교수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적 스승, 친구, 친교, 정신적 스승입니다. 근데 저희는 한 번도 박사학위를 따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훈련받은 적이 없거든요. 20세기 근대적 공장 교육을 받은 거죠. 혹은 리서치 대학의 그 멤버들을 키워내는 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학생들이 나중에 훌륭한 리서처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재밌는 영역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제가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21세기 미래 고등교육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실험주의 그리고 정신적 관계들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것. 그 점에서 그래도 저희 자랑을 한 가지 하자면 그 저희 사이버 대학의 이문재 교수님이라는 그 지금은 뭐 경희대에서 주로 강의를 하시지만 어썸스쿨과 똑같은 코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글쓰기가 요즘에 왜 화두가 되잖아요. 우리는 오래전에 후마니타스를 만들면서 제가 후마니타스 분과위원입니다. 만들면서 이문재 선생님을 존경하는 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20명 단위로 학생을 끊지 않으면 나 파업할 거야. 나 이거 프로그램 안 만들 거야. 라고 땡깡을 부렸어요. 그 땡깡이 받아들여져서 20명 단위의 실제적인 그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글쓰기의 스킬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문재 선생님은 글쓰기에서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의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언제냐, 가장 슬펐던 순간이 언제냐를 물어요. 학생들은 아니 무슨 글쓰기 방법을 안 가르치고 뭐 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웁니다. 울어요. 그걸 하다가. 특히 저희 사이버 대학생들은 인생에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혹시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보시면 아실 텐데 처음엔 시를 못 써요. 이 윤정희 씨가. 근데 나중에 인생의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위대한 시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이버 대학 학생들은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썸스쿨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제적 코스를 만들면 뭐 그 눈물바다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죠. 뭐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작년에 정부에도 제안했던 어떤 그런 컨셉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과 연계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 창업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창업의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창업 한 번 한 사람은 다시 회사 하다가 망한 사람은 회사에 입사할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되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사실은 특별하다는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되게 운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 경험 있는 사람이 웬만한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고요. 네. 근데 지금의 창업은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소위 이게 청년 창업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약간 심지어 제가 보기엔 10년, 15년 사회 경험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창업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청년 창업이라는 기준만 봤을 때 청년 창업은 왜 할까요? 취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한국의 실정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취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프로그램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 청년 창업의 밸류는 최소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뭐 경희대, 뭐 연세대, 뭐 서울대, 뭐 심지어 뭐 카이스트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카이스트를 나온 건 난 관심 없어. 경희대를 나온 건 난 관심 없어. 쇼미 요 파워거든요. 뭘 할 수 있니? 이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리서치라는 영역을 제외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청년들한테 창업해 보세요. 창업을 해서 당신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고 팀워크 능력이 있고 네, 리더십이 있고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고 고객의 인사이트를 내가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세요. 네. 그걸 6개월짜리 내지는 1년 정도, 길면 3년 정도 창업을 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채용할게요. 라는 컨셉의 창업은 필요하지 않냐. 제가 생각하는 청년 창업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위 그렇다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슨 취업을 전제로 한 뭐 그러면 창업하면 취업시켜줄게.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 자체로서의 창업은 분명히 청년 창업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또 야 창업 시작해서 뭐 스펙만 쌓는다고 창업하는 친구들이 있다. 저는 그걸 스펙이라고 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 저도 뭐 이미 기성세대지만 야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창업 무슨 장난처럼 해. 그들은 절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말하면 취업이 아닌 본인의 커리어로서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경험으로서의 창업은 의미 있다. 그것에 대한 퍼실리테이터나 그것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의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